피부가 보내는 신호. 열독을 잡아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피부 질환의 원인과 자연 치유 방법에 대해 더욱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연고를 바르거나 피부과 치료를 받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낫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혹시 피부 트러블이 생길 때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열독이 피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피부 지키는 자연 방어막. 우리 피부는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피부에는 상재균이라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균들이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하면서 나쁜 병원성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피부의 환경이 바뀌면 이 상재균이 줄어들고 병원성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꾸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열독이에요. 열독이란 무엇인가? 우리 몸은 항상 열을 만들어내요.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그냥 쉬고 있을 때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열이 발생하죠. 문제는 이 열이 몸속에서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몰릴 때 발생해요. 열이 몰린 부위에서는 피부의 약산성이 깨지고 병원성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요. 이 과정에서 염증, 가려움, 발진, 두드러기 같은 다양한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토피나 건선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정 부위가 화끈거리거나 가려운 증상을 자주 경험하죠? 바로 이 열독이 피부로 몰리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급성으로 생기는 두드러기나 종기도 만져보면 열이 화끈하게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열독은 단순히 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려 다양한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열독의 원인. 그렇다면 열독이 왜 생기는 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스트레스와 감정의 열. 열받는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몸에서 열이 발생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감정적인 열이 몸속에 축적되면 결국 피부로 발산되면서 트러블을 유발해요. 특히 현대인들은 과도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스트레스가 만성화되고 이것이 피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간장의 열.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저장하고 있는 장기예요. 그런데 간이 과열되면 혈액도 뜨거워지고 그 열이 피부로 발산되면서 염증을 유발해요. 특히 스트레스, 피로, 음주, 환경 호르몬, 식품 첨가물 등이 간의 열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에요. 과당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간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독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녹색 채소나 해조류, 강황, 생강 같은 음식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열을 만드는 음식들. 우리가 먹는 음식도 피부 질환에 영향을 미쳐요. 특히 몸에 열을 쌓이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유. 동양인의 3분의 2는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장에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어요. 소화되지 못한 유당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요. 이 과정에서 장내 온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체내 불필요한 열이 축적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또한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인 카제인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닭고기. 특히 공장에서 사육된 닭은 좁은 공간에서 자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 과정에서 닭의 체내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다량 분비되는데요. 이러한 호르몬이 축적된 닭고기를 섭취하면 인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닭고기에는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도 잔류할 가능성이 커요. 이러한 물질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저하시켜 몸에 열이 쌓이게 만들고요. 결국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인삼, 홍삼, 녹용, 마늘, 꿀. 이러한 음식들은 양기를 높여주는 강한 보양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효과를 주지만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식품은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열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주범이에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며 체내 대사 작용이 빨라지면서 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설탕은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피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고열량 음식. 튀김류, 라면, 인스턴트 음식들은 기름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내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돼요. 이러한 음식들은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열을 몸에 축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연치유로 열독을 다스린다. 그럼 이제 열독을 줄이고 피부 질환을 자연치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식단. 생야채와 과일. 몸속 열을 식히는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오이, 배추, 상추, 수박, 참외, 배 같은 찬 성질의 채소와 과일은 체내 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들은 수분 함량이 높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내 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녹황색 채소는 간 해독을 도와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해서요. 피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너무 차가운 성질의 음식만 과다 섭취하면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체질에 맞게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독 음료. 결명자차, 녹차, 박하차 같은 차들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결명자차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며 체내의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줘요.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유용하며 카테킨 성분이 염증을 억제해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박하차는 소화를 도와 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청량감이 있어 몸의 열을 효과적으로 내려요. 이러한 해독 음료들을 꾸준히 마시면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피부를 맑게 유지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 개선. 충분한 수면. 숙면은 피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해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가지면 잠자는 동안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여 열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운동이 열독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운동 후 샤워할 때는 자극적인 비누보다는 아토피 전용 천연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피부도 건강해져요. 특히 숲이나 산, 바다와 같은 자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몸의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되어 피부 재생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또한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피부톤을 밝게 하고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연 영양소 보충제 섭취하기.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소 공급이 필수적이에요. 특히 피부 건강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면역력을 강화하고 독소 배출을 촉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해독 항산화제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요. 특히 아로니아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피부 재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안토시아닌의 해독 기능은 단순한 피부 보호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해요. 예를 들어 간에서 해독 작용을 돕고 체내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피부가 칙칙하고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 안토시아닌이 포함된 보충제를 권장해요. 두 번째, 식물성 필수 지방산. 우리 몸은 지방이 필요하지만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식물성 오메가3 계열 필수 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예요. 오메가3는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꿔줘요. 연구에 따르면 알파 리놀렌산과 감마 리놀렌산과 같은 식물성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장벽 기능이 강화되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여드름이나 습진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세 번째, 활성형 유익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장 건강이 필수적이에요. 피부는 장의 거울이라고 할 정도로 장의 상태가 피부에 그대로 반영돼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면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활성형 유익균은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피부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피부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냐초와 콩 등을 자연 발효한 유익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유익균과 함께 활성형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장내 독소를 변으로 배출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네 번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피부 면역 균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는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특히 만성 피부 질환과 연관이 깊어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피부의 자연 치유력이 감소하고 트러블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현대인은 실내 생활이 많아 결핍되기 쉬워요. 그럴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나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다. 피부 질환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환경을 반영하는 신호예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피부도 건강해질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피부는 건강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어요.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